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공수처 얘기부터 해보죠. 통신자료 조회 논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 법사위는 물론 국민의힘 의총까지 참석했네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 30분 전에요. 이게 예. 오늘 오후 1시 30분인데 그 회의장 앞에서 의총을 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사찰로 규정을 하고 이 김진욱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항의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회의 출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김진욱 처장이 의총 발언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읍 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공수처장이 의총에 와서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예. 아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의총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욱 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하는 가운데 충분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근처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정치 집회에서 발언을 하나라고 항의를 했고 정치 집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박주민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도 있었는데 김 처장이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김 처장이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그 뒤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는 굉장히 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벌어졌고요. 예,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무슨 사건 때문에 야당 의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를 했느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물으니까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통신 자료도 조회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예.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연관이 없는 야당 의원들을 왜 조회했느냐라는 질문에는 통화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통신자료 조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과기정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59만 700건이고 경찰은 187만 7천 건, 공수처는 135건인데 저희 보고 사찰했다는 것은 과한 말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사찰은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화 내역을 조회한 다음에 해당 전화번호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사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통신 조회가 있고 통신 사실 조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신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 통신 사실 조회는 영장이 필요한 거고 겁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공수처가 한 거는 뭡니까? 통신 두개 다 조회 했죠. 두 개 섞여 있는 거니까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자, 일단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검경 수사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고 불법 사찰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게 이제 관행을 좀 넘은 부분이 있어 음. 보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 관행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입장을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문제가 있다, 여당일 때는 아무 문제 없다 했던 문제니까 예. 그건 일단은 좀 손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진상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사히 신문 기자 뭐 이런 분들은 도대체 거기 왜 끼어 있고 저도 좀 확인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뭐랄까 공수처가 좀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관행을 좀 넘어선 부분들이 있겠고 이게 이제 야당으로부터는 이제 사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수사가 끝난 다음에는 진상규명의 약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소장님. 제가 이걸 폭로했던 당사자라서 참 말하기 난감해요. 박근혜 정부 때 예. 정청래 의원실에서 일할 때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뭐라고 보도자를 냈냐면 지난 3년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8천만 건 통신 자료 조회.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8천만 건은 실제로 건수 좀 압도적이었어요. 1년에 2천만 건을 하는 거니까 국민의 절반을 들여다본다라는 통계에 가까운 내용이었거든요. 뭐 다 합쳐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사찰 주장한 건 국정원이 왜 국내 인사들 들여다보느냐가 사찰이었고 나머지는 과도하게 들여다본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공수처로 와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외 대상에 대해서 통신 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로 좀 약간 번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정부 훈령도 만들고 방침으로 계속 조여서 2천만 건이던 게 500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조일 부분이 있는 건지. 근데 이걸 아예 못하게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문제가 또 있긴 하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지금 조회한다는 것은 사실 전화번호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행위고 이 전화번호는 영장을 통해서만 얻은 것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진 작가님.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지금 수사의 성격의 문제인데 지금 공수처에서 하는 게 주범 4건이 사실 그 야당 대선 후보에 관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의 성격이 강한 데다가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국정원에서 하던 걸 지금 공수처에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왔다라는 거죠. 한다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금태섭 의원이 딱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공수처에 그 처음에 반대하면서 예. 그렇게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결국은 이제 출당까 스스로 당을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한편 이제 국민의힘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전 일부에서 이상민 의원은 그 대통령 면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저는 이건 행정부의 총수장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고 야당에서 크게 반발을 한다고 한다면 입장 발표라. 입장 발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구 국민들 앞에서 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진상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여야가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정도의 성명은 낼 수 있지 않나? 그 정도의 입장 표명은. 예. 자, 김 소장님. 근데 이제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라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또 독립성을 흔드는 계기가 되고 커봐라 저 문재인 산하 있는 기구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저는 국회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민망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건수를 줄인 건 둘째치고 이 사전 사후로 어떻게 제어하고 기록을 남겨놓을 건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공수처는 누가 수사하냐 도대체. 검찰이 하죠. 네. 그래서 당장 이번 건만 관련돼서도 자기들이 벌써 수사를 하고 나서서 검찰이 지금 공수처 구성은 거의 전원을 피의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를 쑤시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준사법기관이지만 동시에 이제 행정부에 속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은 해명하겠다.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건 검찰 수사에 의뢰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자, 아무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 큰 논란이 됐는데 또 향후 정치권의 대응 또 어떻게든 좀 번질지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일부에서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인서트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예. 자, 발언 들으셨는데요. 예, 민동희 평론가. 어제 이제 발언이고요. 오늘 또 새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자신과 자신의 처 그리고 친구들 심지어 자신의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장은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좀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미쳤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요. 대구 시민과 의료진의 힘으로 힘겹게 이룩한 성과를 K방역이라는 정치치적으로 홍보한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중범죄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정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 정상적인 정당이 맞느냐,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대구, 경북, 충북 방문 일정 첫날이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잠시 나온 것처럼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정치를 해서 나라 전부 망쳤다 이런 얘기도 했고 북한은 핵 개발 계속하고 미사일 펑펑 쏘는데 종전선언하자고 한다. 거기서 떡이 나오나 국민 먹거리가 나오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 권리 얘기하는데 알 권리 말하려면 대장동 진상부터 밝히고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부터 먼저 밝혀라. 국민 알 권리는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요. 야당 대선 후보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이런 얘기, 이런 글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느냐 이 언론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반문을 기치로 한 대여 이념 공세를 좀 강화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을 염두에 두고 보수 특혜 지역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원진 그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를 예. 윤석열 후보에서 홍준표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 실제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워딩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양당 모두 선수 교체가 맞는데 윤석열 후보는 교체 여론이 더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인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조원진 후보의 이 후보 교체 주장에 홍준표 의원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그 인터뷰에 대해서 네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윤석열 후보의 거친 발언 뭐 일부에서 잠깐 짚었습니다만 또 진 작가님도 어제도 비판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 주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사면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근혜 사면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존재는 다르거든요. TK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밖으로 박정희랑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지지하다 말고 이런 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 강성 지지층이 분명히 TK에 있는데 아니 윤석열이 집어넣은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줘? 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동요가 있는 겁니다. 동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TK에 가서 주로 한 발언이잖아요. TK 예. 가가지고 그들을 다 잡다 보니까 이런 강성 발언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강성 지지층들을 잡아놓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진 몰라도 그 중도층이 딱 볼 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좀 외통에 걸린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외통에 걸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 힘도 문제인데 이 캠프에서 이게 차단이 지금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통제가 좀 안 되고 있고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둘로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화끈한 윤석열의 모습을 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견해하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인데 사실 정답은 후자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자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남아 있다라는 것 이게 좀 문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후보 자신이 이게 그 어느 정도 캠프에 의해서 좀 통제를 당해야 되는데 예. 연설문을 놓고 자기가 발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이건 악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문 기치를 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반문 기치는 후보의 전략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예. 갈 뿐이잖아요. 임기가 맞췄으니까. 그런데 그 원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다라는 원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봐야 되냐면은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은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특히 중도층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 상대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정서가 사실 이 강성 지지층에 좀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김 소장님. 저는 일단 문재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재명. 그러니까 예, 문재인 이게-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함께
동일 묶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거였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예. 문제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허. 이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요. 2017년 2월쯤인가 SBS의 국민 면접 프로그램에 문재인 후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을 문제명이라고 한번 잘못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때부터 보수우파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침해설, 그 유명한 문재인 침해설의 등장이 문제명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명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문재인이 침해에 걸렸다. 이걸로 엄청나게 보수우파 유튜버들과 보수우파 공격을 하면서 대선을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몇 달 전에 한 아주 유명한 보수 유튜버가 자 이제 앞으로 문제명이라고 부릅시다. 라는 걸 걸어놓고 선언을 하고 이 홍보를 막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너무 보수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참모진이 그런 의견을 올리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침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 제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서 더 모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 정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듣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이재명 정권이고 그 전시는 바로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갖다 저들이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 자신은 이제 정권하고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예. 자꾸 억지로 묶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 자체가 저는 정말 잘못됐고 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실망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 실망과 분노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꺼준표라는 표현을 또 쓰면서 홍준표 후보를 공격했던 적도 있는데 그 발언도 보면 70만이 넘는 한 유튜버가 만들어낸 말을 그 다음날 나와서 바로 반복하는 등 이게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너무 보수적인 분들보다는 좀 중도적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중도로 뻗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본인의 지지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경선 당시에 보수우파와 왕성했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럼 선거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총괄위원장조차도 중심을 못 잡는다면 국민의힘 이제 앞으로 앞날이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발언 SNS에 올리신 글이죠.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이 발언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공수처 관련인가요? 진 작가님?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뭐 누구한테 뭐 휘둘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하. 제가 보는 윤석열은 안 휘둘리는 게 문제예요. 그립감이 너무 강해요. 쉽게 말하면 후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남한테 판단을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야 되는데 예.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김종인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병준도 있고 누구도 있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나는 혼자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난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그렇다면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런 것이. 그 의미가 어떤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김종인 뜻까지. 위원장도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태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저는 1점 돌파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즉 특검 때도 그렇고 이분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은 외압을 견디고 그걸 뚫고 나가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 아닙니까? 검찰총장까지 올라왔고 대선 그래서 후보까지 됐죠. 이번 선거도 지금의 너희들의 탄압을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국민의힘 포함입니다. 이 탄압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고 나에겐 그런 강단이 있다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는 조금 더 종합 예술인데 너무 한 기술만 쓰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그게 이제 돌파해야 할 상황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이 그러다가 막 위기에 좀 처했던 건 아닙니까? 동일한 상황이고 그다음 돌파를 해냈다는 그 자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난 끝까지 해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치 평론가라 그러나 정치 코멘터? 나는 정치 코멘터가 아니다. 또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고 뭐고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칙이 옳은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건 미덕인데 그 원칙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습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 후자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민노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